안녕하십니까. 홈플래너 2.0 KF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홈플래너 2.0 설계창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플래너 2.0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창 전체 화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 설계 시 필요한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을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설계 시 창이 전환되는 기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설계창 전체 화면에 대한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의 좌측은 컨텐츠 라이브러리입니다. 배치하고자 하는 품목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중앙 부분은 캔버스입니다. 설계할 공간의 레이아웃과 함께 좌측 컨텐츠 라이브러리에서 꺼낸 컨텐츠를 배치하는 곳입니다. 우측 상단의 뷰어 창은 캔버스의 공간과 함께 보조 뷰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뷰어 창을 통해 특정 공간만 보여지도록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라이브러리의 가장 좌측에는 5개의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할 탭은 레이아웃, 기업 라이브러리, 설계형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레이아웃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벽체와 벽체에 들어가는 창과 도어 등의 컨텐츠가 들어있으며 이 탭을 통해 벽체를 그려 공간을 생성하거나 혹은 검색을 통해 아파트 공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업 라이브러리는 인테리어 가구와 소품, 도배와 마루 등 단순 선택해서 배치하는 형태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설계형 라이브러리는 주로 우리가 반제품이라 일컫는 주방, 바스, 수납 시스템, 창호, 도어를 설계할 수 있는 탭입니다. 이제 중앙의 캔버스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캔버스 중앙에는 해당 공간의 레이아웃과 품목이 배치되고 하단에는 캔버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2D 모드와 3D 모드가 있으며 2D를 선택하면 바닥과 천장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면 모드는 보고자 하는 벽체의 방향을 선택하면 해당 벽 기준으로 배치된 품목들이 보여집니다. 3D 모드는 조감도와 투어가 있는데 조감도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3D 모드입니다. 투어는 내부 공간에 직접 들어와 투어를 하는 시점으로 공간을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또한 3D 모드로 전환 시에는 캔버스 하단에 육면체 모양의 추가 컨트롤 버튼이 생기는데요. 해당 아이콘을 통해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모드, 은선 모드, 재질과 은선 모드, 투명한 은선 모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의 계기판 모양의 아이콘이 성능 모드인데요. 노트북 사양이 낮거나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성능 우선 모드를 선택하면 디스플레이 사양이 낮아지는 대신 설계 로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캔버스 우측 하단의 카메라 버튼을 통해 보이는 시야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캔버스의 축소, 확대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측의 속성창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제품 형태의 인테리어 가구 단품을 선택하면 우측 속성창에 이렇게 속성 설정과 제품 상세 2개의 탭이 나타나고요. 속성 설정에서는 해당 제품의 길이, 폭, 높이와 함께 배치 높이와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를 누르면 제품에 대한 썸네일과 모델명, 스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제품 형태의 구성형 라이브러리 품목에 속하는 주방 제품의 경우에는요. 해당 품목을 선택하면 속성 설정, 스타일 교체, 제품 상세 이렇게 3개의 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에서는 해당 제품의 규격, 위치, 비규격값, 옵션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교체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모델,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에는 앞의 단품 가구와는 달리 내가 직접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노트가 있어 특이사항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단의 도구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파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새 설계창을 열 수도 있고 현재의 설계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시점의 저장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취소, 복구를 할 수 있으며 지우개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면 내가 지우고자 하는 품목군을 선택하여 일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측에는 연장 모양의 도구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선택 지점의 거리를 잴 수 있는 측정 기능과 레이아웃 반전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기능, 완성된 렌더링을 모아두는 앨범, 마지막으로 배치 시방서를 만들 수 있는 도면 내보내기 기능이 바로 이 도구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가장 상단의 도구바 외에도 보조 도구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설계형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특정 상품군 설계로 들어가면 중앙 상단에 새로운 보조 도구바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조 도구바의 기능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홈플래너 2.0 설계창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해당 창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클릭입니다. 마우스 클릭은 메뉴 및 대상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설계형 라이브러리의 품목은 해당 품목의 설계창으로 들어간 뒤 배치된 품목을 더블 클릭할 때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도어나 측판, 지판 등을 부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 휠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휠을 위로 굴리면 캔버스 화면이 확대되고 아래로 굴리면 캔버스 화면이 축소됩니다. 3D 모드에서는 클릭을 한 상태로 화면을 움직이면 클릭 지점을 기준으로 캔버스 화면 각도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2D 모드에서 클릭한 상태로 화면을 움직이면 클릭 지점을 기준으로 캔버스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2D상에서 A, D, W, S 버튼을 통해 캔버스 위치를 좌, 우, 상, 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3D 모드에서도 A, D, W, S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좌, 우, 상, 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 3D 모드에서는 Q와 E 버튼을 누르면 위, 아래로 시야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라이브러리의 단품성 제품은 선택한 뒤 키보드 방향키를 활용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보드를 이용한 위치 이동은 2D와 3D 모드 양쪽에서 가능합니다. 대상을 선택한 뒤 키보드의 Shift를 누르고 다른 대상을 선택하면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면 범위 내의 품목들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 선택한 품목들은 그룹핑해서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즐겨찾기 탭에 가서 해당 품목들을 한 번에 불러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품목을 회전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 회전은 축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홈플래너 2.0에는 회전 시 기준축을 설정하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 회전 모드와 삼축 회전 모드인데요. 이동 회전 모드에서는 화살표를 눌러 드래그하며 이동 거리와 각도 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3축 회전 모드 역시 화살표를 눌러 드래그해서 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의 전환은 단축키 R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능은 우측 속성창의 값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계 시 자주 사용되는 주요 단축키 6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축키는 설계 시 2D 창과 3D 창을 돌려가며 볼 수 있는 키보드상의 숫자 1, 2, 3입니다. 숫자 1은 2D의 바닥 공간과 품목들을 보여주고 숫자 2는 2D에서 천장 부분을 보여줍니다. 숫자 3은 3D 모드로 공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축키는 델리트입니다. 대상 선택 후 델리트를 누르면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지 않고도 대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축키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는 실행 취소 기능인데요. 상단의 도구에서 실행 취소를 누르지 않고도 단축키를 활용하여 빠르게 실행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컨트롤 C입니다. 대상을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통해 대상을 복사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ESC입니다. ESC 버튼은 취소 기능으로 이처럼 품목을 배치하기 전에 ESC를 누르면 해당 품목 선택이 취소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C입니다. 가구, 소품과 같은 단품 제품들은 대상을 선택한 후 C 버튼을 누르면 같은 종류의 대체 가능한 다른 품목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설계형 라이브러리에 있는 컨텐츠에는 해당 교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설계 시 필요한 중요 단축키를 소개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성형 설계 시 필요한 주요 단축키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입니다. 품목이 제대로 스냅되지 않을 때 이를 수동으로 붙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방법은 붙이고자 하는 품목을 선택한 뒤 P 버튼을 누르고 붙일 위치의 품목에 붙을 방향을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R입니다. 이는 구성형 중에서도 주방, 바스, 수납에 적용되는 단축키입니다. 이는 회전 기능인데요. 배치된 품목을 선택한 후 컨트롤 R을 누르면 대상이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hift 드래그입니다. 중복 선택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밑장을 배치한 뒤 뒷선반을 설계할 때 자동으로 밑장이 앞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방 설계 시 이러한 경우에는 Shift 드래그를 이용해서 밑장을 전부 선택한 뒤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기 모드입니다. 설계 시 내부 구성이나 설계 대상의 색상이 어두워서 모양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때에는 컨트롤 3을 눌러 머터리얼 은선 모드로 전환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2를 누르면 완전 은선 모드로 설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 시 마우스, 키보드 컨트롤 방법과 주요 단축키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창이 전환되는 편집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특정 기능을 이용할 때마다 화면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숙지해두면 설계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이 전환되는 기능은 크게 도구창 내에서의 기능, 레이아웃을 편집할 때의 기능, 설계형 편집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도구창에 속해 있는 창이 전환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도구 바에서 창 전환이 되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 전환 기능은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을 누르면 렌더링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우측 상단에 나가기를 눌러야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가집니다. 렌더링 옆에는 앨범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앨범 화면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여기서 렌더링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도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 배치 시방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설계형 라이브러리의 설계창에 들어간 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없었던 부업 바스 도면 생성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구 바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레이아웃과 관련된 창 전환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면, 즉 바닥면, 벽면, 천장면을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천장면, 벽면, 바닥면을 각각 누르면 이처럼 해당 면의 편집기와 연필 모양의 재질 편집 아이콘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편집기는 각 면마다 두 가지 설계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해당 면을 선과 도형을 이용해 자르거나 돌출시킬 수 있는 면 편집기와 해당 면의 색상이나 소재 등의 재질을 편집하는 재질 편집 기능입니다. 편의상 각 면의 편집기는 면 편집기라고 부르고 재질 편집기는 별도의 면을 붙이지 않고 재질 편집기라 하겠습니다. 편집기는 누르면 선택한 해당 면을 보여줍니다. 우측 상단의 뷰어 창을 통해 공간을 선택해서 다른 공간의 면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단, 천장 편집기로 들어왔다면 천장면만을, 벽 편집기로 들어왔다면 벽면만을, 마찬가지로 바닥 편집기로 들어왔다면 바닥 면끼리만 이동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천장 편집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면 편집기는 해당 면에 대한 물리적인 모양을 컨트롤합니다. 천장면에는 우물천장이나 커튼박스를, 벽면에는 조적을, 바닥이라면 바닥 단차를, 해당 벽 편집기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모양을 잡은 후 해당 면을 선택하면 재질 편집 버튼이 나옵니다. 앞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과 정확하게 동일한 기능입니다. 재질 편집으로 들어가면 해당 면에 대한 재질을 선택해서 입힐 수 있습니다. 설계 및 견적 진행 시 꼭 이 재질 편집을 이용해 배치해야 되는 한샘 제품이 있는데요. 바스의 휴 판넬과 휴 플로어, 그리고 월 플러스와 키친 판넬 등은 반드시 이 재질 편집을 이용해서 배치해줘야 합니다. 재질 편집기 우측 상단의 나가기를 누르면 다시 천장 편집기로 돌아와지고요. 이 천장 편집기 우측 상단의 나가기를 눌러야 다시 원래의 설계창으로 돌아와집니다. 재질 편집기는 면 편집기 안에 들어간 후에 해당 면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설계창에서 바로 설계한 면을 클릭한 뒤 재질 편집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면을 클릭했는데 재질 편집 아이콘을 클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면에 이미 재질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콘이 비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아이콘 우측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다시 연필 모양의 재질 편집 아이콘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아웃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설계형 라이브러리에 있는 편집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형 라이브러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기본 공사를 눌렀을 때 나오는 창과 그 외의 나머지를 눌렀을 때 나오는 품목 편집창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상 기본 공사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기능입니다. 기본 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기능은 내부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조형물을 만들 때뿐입니다. 예를 들면 2층 집에 계단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형 라이브러리에서 기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선택 시 새로운 설계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중앙 상단에 보조 도구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계형 라이브러리에서 이 세 가지 품목만이 선택했을 때 보조 도구바가 생성됩니다. 부엌을 예로 들었을 때 보조 도구바의 주요 기능은 나가기, 선택 모드 설정, 모델 선택 및 변경, 서라운딩 걸레바지 생성 기능입니다. 각 품목군마다 보조 도구바의 주 사용 기능은 달라지지만 나가기 기능만큼은 모두 동일합니다. 때문에 설계형 라이브러리에 이 세 품목을 설계한 뒤 다시 원래 창으로 돌아가려면 꼭 중앙 상단의 위치에 있는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 전환이 되는 기능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홈플래너 2.0을 활용해 설계에 들어가기 전 이 영상의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더라도 설계 화면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혹은 원하는 기능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시간은 비약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